여러분에게 여드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거울 속에서 성인이 된 우리의 얼굴에 여전히 혹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나타나는 뾰루지들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한때 청춘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여드름이 어른이 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피부와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현대인의 또 다른 고민, 성인 여드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20살 남짓의 나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고 골문 여드름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마에 조금 나는 정도였지 볼에는 여드름 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 일본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언가 피부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의 하루는 불규칙 그 자체입니다. 아침 겸 점심, 이른바 아점을 먹는 시간은 오전 10시가 훌쩍 넘어서입니다. 혼자 하는 유학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군것질도 잘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일본에만 가면 이상하게 달고 자극적인 간식들이 당겼고 그 결과 몸무게는 10kg이나 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피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녀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사무치게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계속 입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그녀의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드름이 심해지자 그녀는 세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얼굴을 씻습니다. 과거 피부가 좋았을 때는 비누 세안을 해도 괜찮았지만 여드름이 난 후로는 세안만 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심하게 당기고 건조해서 아플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연고를 꼼꼼히 발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드름은 그녀에게 대인기피증이라는 마음의 병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유독 외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우리 사회에서 피부 트러블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깊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녀는 카페에 갈 때 남자 직원이 있으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정말 그녀의 생각처럼 유학 생활이라는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가 성인 여드름의 주범일까요? 피부과 전문의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지면 여드름 역시 심해진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학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수면 부족 등은 모두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는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한 물 세안은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전문가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 때문에 클렌저 사용을 피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것은 노폐물이나 피지, 세균 제거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부드러운 거품으로 가볍게 씻어내어 유해균을 제거하는 과정은 여드름 관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사춘기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여드름.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성인이 되어 병원을 찾는 여드름 환자가 사춘기 환자보다 더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발생률이 비슷한 청소년기와 달리 성인 여드름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역시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안드로겐과 같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늘리고 결국 여드름을 유발하고 잘 낫지 않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여드름균은 어떤 모습일까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줄여서 P. 아크네스라고 불리는 이 균은 사실 정상 피부에도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들의 주식은 바로 피지입니다.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각질 등이 모공을 막으면 이 균들은 신나게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드름균은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라 막힌 모공 속은 그야말로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이곳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붉고 아픈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드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피부를 특수광선으로 촬영해보면 여드름이 있는 쪽에서 여드름균과 피지를 나타내는 붉은 형광 물질이 월등히 많이 관찰됩니다. 염증 수치 또한 훨씬 높게 나타나죠. 여드름은 어떻게 악화될까요? 그 시작은 면포, 우리가 흔히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도한 피지가 모공 안에 갇힌 상태죠. 이것이 여드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면포를 방치하면 세균이 증식하며 붉게 부어오르는 구진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농포, 즉 화농성 여드름이 됩니다. 여기서 염증이 피부 더 깊숙이 파고들면 단단하고 아픈 결절이 되고 최악의 경우 여러 염증이 합쳐진 낭종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80% 이상이 깊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한 대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성인이 되어서도 낫지 않아 레이저와 박피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심할 땐 가만히 있어도 아팠고 저절로 골마 터져 피가 나기도 했다. 나이 들면 없어진다는 말만 믿고 버텼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수많은 흉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염증이 심하고 흉터를 남길 확률이 높아 반드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드름이 붉은 염증으로 번지기 전에 병원을 찾아야 심리적 위축과 영구적인 흉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기녀 황진이는 고운 피부결을 위해 인삼잎으로 만든 차를 즐겨 마셨고 명성황후는 녹두와 팥가루, 율무효소를 섞어 만든 천연 비누를 애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혜롭게 피부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드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20대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전문가지만 정작 자신의 식습관은 엉망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생긴 스트레스는 이마와 턱 주변의 좁쌀 여드름을 잔뜩 만들어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손을 대고 여드름을 뜯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만 해도 피부 좋다는 칭찬을 듣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책상 서랍은 쿠키와 캐러멜 같은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일이 잦다 보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단 것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점심은 영양을 고려해 짠 식단이지만 유독 크로켓이나 잡채 같은 기름진 음식에만 손이 갑니다. 저녁은 더욱 간단합니다. 냉동만두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와 튀김 위주의 식단. 영양사인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식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그녀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이는 또다시 피지 분비를 촉진해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한 대학 병원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유제품,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당부화 지수가 높은 식품들이 여드름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부화 지수가 높은,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바로 초콜릿, 햄버거, 도넛, 와플 같은 정크푸드와 탄산음료, 라면, 떡, 과자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10번 먹던 것을 3번으로만 줄여도 여드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30대 직장 여성은 스스로 식습관이 문제라고 생각해 치킨, 피자,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를 석 달간 끊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붉게 올라오던 여드름이 가라앉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 수술 때문에 2주간 제대로 세안을 못하고 물티슈로만 얼굴을 닦았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녀의 피부를 측정한 결과 유분은 많고 수분은 부족한 전형적인 수분 부족형 지성 즉 수부지 피부였습니다. 피지 분비는 왕성해서 번들거리지만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손상되어 수분은 계속 증발해버려 속은 건조하고 당기는 상태인 것이죠. 원인은 그녀가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했던 머드팩, 녹차팩 등 과도한 피부 관리였습니다. 이미 여드름 염증으로 약해진 피부 장벽에 계속해서 자극을 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2주간의 피부 휴식이 오히려 손상된 각질층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은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너무 잦은 세안이나 과도한 각질 제거는 이 보호막을 파괴하여 피부를 더욱 예민하고 문제성 피부로 만듭니다. 올바른 세안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 세안 횟수는 하루 2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우리 피부의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서 손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적, 수면 부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30대 주부는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심해진 여드름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기 일쑤고 잠드는 데만 한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면 검사 결과 의외로 그녀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깊은 잠에 잘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자는 수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잠을 설치거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이 물질은 말 그대로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영양사 김가혜 씨와 함께 8일간의 식단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10주간 저혈당 식사를 한 여드름 환자군에서 염증성, 비염증성 여드름 모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4일차 그녀의 저녁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튀긴 만두 대신 잡곡밥과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생선 조림이 차려졌습니다.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고 뾰루지가 잘 안 올라온다며 채소 위주로 먹다 보니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후 병원에서 다시 그녀의 피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붉게 올라오던 염증성 여드름이 약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전문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병원 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고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드름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성인 여드름은 단순히 지저분해서 혹은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지는 않은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묻는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거울 속 여드름 때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갖는 10분의 명상, 부드러운 세안과 충분한 보습.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피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드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거울 속에서 성인이 된 우리의 얼굴에 여전히 혹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나타나는 뾰루지들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한때 청춘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여드름이 어른이 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피부와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현대인의 또 다른 고민, 성인 여드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20살 남짓의 나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고 골문 여드름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마에 조금 나는 정도였지, 볼에는 여드름 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 일본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언가 피부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의 하루는 불규칙 그 자체입니다. 아침 겸 점심, 이른바 아점을 먹는 시간은 오전 10시가 훌쩍 넘어서입니다. 혼자 하는 유학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군것질도 잘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일본에만 가면 이상하게 달고 자극적인 간식들이 당겼고 그 결과 몸무게는 10kg이나 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피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녀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사무치게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계속 입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그녀의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드름이 심해지자 그녀는 세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얼굴을 씻습니다. 과거 피부가 좋았을 때는 비누 세안을 해도 괜찮았지만 여드름이 난 후로는 세안만 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심하게 당기고 건조해서 아플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연고를 꼼꼼히 발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드름은 그녀에게 대인기피증이라는 마음의 병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유독 외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우리 사회에서 피부 트러블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깊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녀는 카페에 갈 때 남자 직원이 있으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정말 그녀의 생각처럼 유학 생활이라는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가 성인 여드름의 주범일까요? 피부과 전문의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지면 여드름 역시 심해진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학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수면 부족 등은 모두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는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한 물세안은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전문가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 때문에 클렌저 사용을 피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것은 노폐물이나 피지, 세균 제거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부드러운 거품으로 가볍게 씻어내어 유해균을 제거하는 과정은 여드름 관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사춘기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여드름.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성인이 되어 병원을 찾는 여드름 환자가 사춘기 환자보다 더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발생률이 비슷한 청소년기와 달리 성인 여드름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역시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안드로겐과 같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늘리고 결국 여드름을 유발하고 잘 낫지 않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여드름균은 어떤 모습일까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줄여서 P. 아크네스라고 불리는 이 균은 사실 정상 피부에도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들의 주식은 바로 피지입니다.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각질 등이 모공을 막으면 이 균들은 신나게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드름균은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라 막힌 모공 속은 그야말로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이곳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붉고 아픈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드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피부를 특수광선으로 촬영해보면 여드름이 있는 쪽에서 여드름균과 피지를 나타내는 붉은 형광 물질이 월등히 많이 관찰됩니다. 염증 수치 또한 훨씬 높게 나타나죠. 여드름은 어떻게 악화될까요? 그 시작은 면포, 우리가 흔히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도한 피지가 모공 안에 갇힌 상태죠. 이것이 여드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면포를 방치하면 세균이 증식하며 붉게 부어오르는 구진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농포, 즉 화농성 여드름이 됩니다. 여기서 염증이 피부 더 깊숙이 파고들면 단단하고 아픈 결절이 되고 최악의 경우 여러 염증이 합쳐진 낭종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80% 이상이 깊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한 대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성인이 되어서도 낫지 않아 레이저와 박피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심할 땐 가만히 있어도 아팠고 저절로 골마 터져 피가 나기도 했다. 나이 들면 없어진다는 말만 믿고 버텼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수많은 흉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염증이 심하고 흉터를 남길 확률이 높아
반드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드름이 붉은 염증으로 번지기 전에 병원을 찾아야 심리적 위축과 영구적인 흉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기녀 황진이는 고운 피부결을 위해 인삼잎으로 만든 차를 즐겨 마셨고, 명성황후는 녹두와 팥가루, 율무효소를 섞어 만든 천연 비누를 애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혜롭게 피부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드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20대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전문가지만 정작 자신의 식습관은 엉망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생긴 스트레스는 이마와 턱 주변의 좁쌀 여드름을 잔뜩 만들어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손을 대고 여드름을 뜯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만 해도 피부 좋다는 칭찬을 듣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책상 서랍은 쿠키와 캐러멜 같은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일이 잦다 보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단 것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점심은 영양을 고려해 짠 식단이지만 유독 크로켓이나 잡채 같은 기름진 음식에만 손이 갑니다. 저녁은 더욱 간단합니다. 냉동만두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와 튀김 위주의 식단. 영양사인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식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그녀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이는 또다시 피지 분비를 촉진해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한 대학 병원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유제품,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당부화 지수가 높은 식품들이 여드름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부화 지수가 높은,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바로 초콜릿, 햄버거, 도넛, 와플 같은 정크푸드와 탄산음료, 라면, 떡, 과자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10번 먹던 것을 3번으로만 줄여도 여드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30대 직장 여성은 스스로 식습관이 문제라고 생각해 치킨, 피자,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를 석 달간 끊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붉게 올라오던 여드름이 가라앉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 수술 때문에 2주간 제대로 세안을 못하고 물티슈로만 얼굴을 닦았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녀의 피부를 측정한 결과 유분은 많고 수분은 부족한 전형적인 수분 부족형 지성, 즉 수부지 피부였습니다. 피지 분비는 왕성해서 번들거리지만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손상되어 수분은 계속 증발해버려 속은 건조하고 당기는 상태인 것이죠. 원인은 그녀가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했던 머드팩, 녹차팩 등 과도한 피부 관리였습니다. 이미 여드름 염증으로 약해진 피부 장벽에 계속해서 자극을 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2주간의 피부 휴식이 오히려 손상된 각질층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은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너무 잦은 세안이나 과도한 각질 제거는 이 보호막을 파괴하여 피부를 더욱 예민하고 문제성 피부로 만듭니다.
올바른 세안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 세안 횟수는 하루 2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우리 피부의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서 손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적, 수면 부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30대 주부는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심해진 여드름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기 일쑤고 잠드는 데만 한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면 검사 결과 의외로 그녀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깊은 잠에 잘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자는 수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잠을 설치거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이 물질은 말 그대로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영양사 김가혜 씨와 함께 8일간의 식단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10주간 저혈당 식사를 한 여드름 환자군에서 염증성, 비염증성 여드름 모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4일차, 그녀의 저녁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튀긴 만두 대신 잡곡밥과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생선 조림이 차려졌습니다.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고 뾰루지가 잘 안 올라온다며 채소 위주로 먹다 보니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후 병원에서 다시 그녀의 피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붉게 올라오던 염증성 여드름이 약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전문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병원 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고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드름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성인 여드름은 단순히 지저분해서 혹은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지는 않은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묻는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거울 속 여드름 때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갖는 10분의 명상, 부드러운 세안과 충분한 보습.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피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드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거울 속에서 성인이 된 우리의 얼굴에 여전히 혹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나타나는 뾰루지들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한때 청춘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여드름이 어른이 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피부와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현대인의 또 다른 고민,
성인 여드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20살 남짓의 나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고 골문 여드름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마에 조금 나는 정도였지, 볼에는 여드름 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 일본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언가 피부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의 하루는 불규칙 그 자체입니다. 아침 겸 점심, 이른바 아점을 먹는 시간은 오전 10시가 훌쩍 넘어서입니다. 혼자 하는 유학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군것질도 잘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일본에만 가면 이상하게 달고 자극적인 간식들이 당겼고 그 결과 몸무게는 10kg이나 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피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녀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사무치게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계속 입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그녀의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드름이 심해지자 그녀는 세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얼굴을 씻습니다. 과거 피부가 좋았을 때는 비누 세안을 해도 괜찮았지만 여드름이 난 후로는 세안만 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심하게 당기고 건조해서 아플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연고를 꼼꼼히 발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드름은 그녀에게 대인기피증이라는 마음의 병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유독 외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우리 사회에서 피부 트러블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깊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녀는 카페에 갈 때 남자 직원이 있으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정말 그녀의 생각처럼 유학 생활이라는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가 성인 여드름의 주범일까요? 피부과 전문의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지면 여드름 역시 심해진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학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수면 부족 등은 모두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는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한 물 세안은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전문가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 때문에 클렌저 사용을 피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것은 노폐물이나 피지, 세균 제거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부드러운 거품으로 가볍게 씻어내어 유해균을 제거하는 과정은 여드름 관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사춘기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여드름.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성인이 되어 병원을 찾는 여드름 환자가 사춘기 환자보다 더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발생률이 비슷한 청소년기와 달리 성인 여드름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역시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안드로겐과 같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늘리고 결국 여드름을 유발하고 잘 낫지 않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여드름균은 어떤 모습일까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줄여서 P. 아크네스라고 불리는 이 균은 사실 정상 피부에도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들의 주식은 바로 피지입니다.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각질 등이 모공을 막으면 이 균들은 신나게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드름균은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라 막힌 모공 속은 그야말로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이곳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붉고 아픈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드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피부를 특수광선으로 촬영해보면 여드름이 있는 쪽에서 여드름균과 피지를 나타내는 붉은 형광 물질이 월등히 많이 관찰됩니다. 염증 수치 또한 훨씬 높게 나타나죠. 여드름은 어떻게 악화될까요? 그 시작은 면포, 우리가 흔히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도한 피지가 모공 안에 갇힌 상태죠. 이것이 여드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면포를 방치하면 세균이 증식하며 붉게 부어오르는 구진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농포, 즉 화농성 여드름이 됩니다. 여기서 염증이 피부 더 깊숙이 파고들면 단단하고 아픈 결절이 되고 최악의 경우 여러 염증이 합쳐진 낭종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80% 이상이 깊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한 대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성인이 되어서도 낫지 않아 레이저와 박피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심할 땐 가만히 있어도 아팠고 저절로 골마 터져 피가 나기도 했다. 나이 들면 없어진다는 말만 믿고 버텼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수많은 흉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염증이 심하고 흉터를 남길 확률이 높아 반드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드름이 붉은 염증으로 번지기 전에 병원을 찾아야 심리적 위축과 영구적인 흉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기녀 황진이는 고운 피부결을 위해 인삼잎으로 만든 차를 즐겨 마셨고 명성황후는 녹두와 팥가루, 율무효소를 섞어 만든 천연 비누를 애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혜롭게 피부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드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20대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전문가지만 정작 자신의 식습관은 엉망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생긴 스트레스는 이마와 턱 주변의 좁쌀 여드름을 잔뜩 만들어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손을 대고 여드름을 뜯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만 해도 피부 좋다는 칭찬을 듣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책상 서랍은 쿠키와 캐러멜 같은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일이 잦다 보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단 것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점심은 영양을 고려해 짠 식단이지만 유독 크로켓이나 잡채 같은 기름진 음식에만 손이 갑니다. 저녁은 더욱 간단합니다. 냉동만두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와 튀김 위주의 식단. 영양사인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식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그녀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이는 또다시 피지 분비를 촉진해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한 대학 병원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유제품,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당부화 지수가 높은 식품들이 여드름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부화 지수가 높은,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바로 초콜릿, 햄버거,
도넛, 와플 같은 정크푸드와 탄산음료, 라면, 떡, 과자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10번 먹던 것을 3번으로만 줄여도 여드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30대 직장 여성은 스스로 식습관이 문제라고 생각해 치킨, 피자,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를 석 달간 끊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붉게 올라오던 여드름이 가라앉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수술 때문에 2주간 제대로 세안을 못하고 물티슈로만 얼굴을 닦았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녀의 피부를 측정한 결과 유분은 많고 수분은 부족한 전형적인 수분 부족형 지성 즉 수부지 피부였습니다. 피지 분비는 왕성해서 번들거리지만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손상되어 수분은 계속 증발해버려 속은 건조하고 당기는 상태인 것이죠. 원인은 그녀가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했던 머드팩, 녹차팩 등 과도한 피부 관리였습니다. 이미 여드름 염증으로 약해진 피부 장벽에 계속해서 자극을 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2주간의 피부 휴식이 오히려 손상된 각질층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은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너무 잦은 세안이나 과도한 각질 제거는 이 보호막을 파괴하여 피부를 더욱 예민하고 문제성 피부로 만듭니다. 올바른 세안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 세안 횟수는 하루 2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우리 피부의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서 손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적, 수면 부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30대 주부는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심해진 여드름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기 일쑤고 잠드는 데만 한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면 검사 결과 의외로 그녀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깊은 잠에 잘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자는 수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잠을 설치거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이 물질은 말 그대로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영양사 김가혜 씨와 함께 8일간의 식단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10주간 저혈당 식사를 한 여드름 환자군에서 염증성, 비염증성 여드름 모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4일차, 그녀의 저녁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튀긴 만두 대신 잡곡밥과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생선 조림이 차려졌습니다.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고 뾰루지가 잘 안 올라온다며 채소 위주로 먹다 보니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후 병원에서 다시 그녀의 피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붉게 올라오던 염증성 여드름이 약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전문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병원 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고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드름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성인 여드름은 단순히 지저분해서 혹은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지는 않은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묻는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거울 속 여드름 때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극적인 배달 음식 대신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갖는 10분의 명상, 부드러운 세안과 충분한 보습.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피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드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거울 속에서 성인이 된 우리의 얼굴에 여전히 혹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나타나는 뾰루지들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한때 청춘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여드름이 어른이 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피부와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현대인의 또 다른 고민, 성인 여드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20살 남짓의 나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고 골문 여드름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마에 조금 나는 정도였지, 볼에는 여드름 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 일본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언가 피부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의 하루는 불규칙 그 자체입니다. 아침 겸 점심, 이른바 아점을 먹는 시간은 오전 10시가 훌쩍 넘어서입니다. 혼자 하는 유학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군것질도 잘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일본에만 가면 이상하게 달고 자극적인 간식들이 당겼고 그 결과 몸무게는 10kg이나 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피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녀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사무치게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계속 입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그녀의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드름이 심해지자 그녀는 세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얼굴을 씻습니다. 과거 피부가 좋았을 때는 비누 세안을 해도 괜찮았지만 여드름이 난 후로는 세안만 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심하게 당기고 건조해서 아플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연고를 꼼꼼히 발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드름은 그녀에게 대인기피증이라는 마음의 병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유독 외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우리 사회에서 피부 트러블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깊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녀는 카페에 갈 때 남자 직원이 있으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정말 그녀의 생각처럼 유학 생활이라는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가 성인 여드름의 주범일까요? 피부과 전문의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지면 여드름 역시 심해진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학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수면 부족 등은 모두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는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한 물세안은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전문가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 때문에 클렌저 사용을 피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것은 노폐물이나 피지, 세균 제거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부드러운 거품으로 가볍게 씻어내어 유해균을 제거하는 과정은 여드름 관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사춘기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여드름.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성인이 되어 병원을 찾는 여드름 환자가 사춘기 환자보다 더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발생률이 비슷한 청소년기와 달리 성인 여드름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역시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안드로겐과 같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늘리고 결국 여드름을 유발하고 잘 낫지 않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여드름균은 어떤 모습일까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줄여서 P. 아크네스라고 불리는 이 균은 사실 정상 피부에도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들의 주식은 바로 피지입니다.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각질 등이 모공을 막으면 이 균들은 신나게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드름균은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라 막힌 모공 속은 그야말로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이곳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붉고 아픈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드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피부를 특수광선으로 촬영해보면 여드름이 있는 쪽에서 여드름균과 피지를 나타내는 붉은 형광 물질이 월등히 많이 관찰됩니다. 염증 수치 또한 훨씬 높게 나타나죠. 여드름은 어떻게 악화될까요? 그 시작은 면포, 우리가 흔히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도한 피지가 모공 안에 갇힌 상태죠. 이것이 여드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면포를 방치하면 세균이 증식하며 붉게 부어오르는 구진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농포, 즉 화농성 여드름이 됩니다. 여기서 염증이 피부 더 깊숙이 파고들면 단단하고 아픈 결절이 되고 최악의 경우 여러 염증이 합쳐진 낭종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80% 이상이 깊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한 대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성인이 되어서도 낫지 않아 레이저와 박피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심할 땐 가만히 있어도 아팠고 저절로 골마 터져 피가 나기도 했다. 나이 들면 없어진다는 말만 믿고 버텼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수많은 흉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염증이 심하고 흉터를 남길 확률이 높아 반드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드름이 붉은 염증으로 번지기 전에 병원을 찾아야 심리적 위축과 영구적인 흉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기녀 황진이는 고운 피부결을 위해 인삼잎으로 만든 차를 즐겨 마셨고 명성황후는 녹두와 팥가루, 율무효소를 섞어 만든 천연 비누를 애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혜롭게 피부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드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20대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전문가지만 정작 자신의 식습관은 엉망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